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밝았습니다.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8강전 경기 김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김성룡 구단이 이 시작 전에 예상했던 대진이 성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일단 이번엔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사실 이세돌 구단도 강동윤 구단과 형제 대결을 펼칩니다만 네. 가장 지금 관심을 모으는 대국은 커제와 우리 박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중국 랭킹 1위 그리고 우리나라 랭킹 1위. 실제로 세계 랭킹도 1, 2위를 다투는 두 선수거든요. 네.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응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떨리고 긴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한 판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사실 번기 승부로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한 판에 끝나기 때문에 이 한 판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거든요. 두 선수의 이 대결 오늘 결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8강전 대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창기 기금회가 주최 주관하는 응시배 우승 상금은 40만 달러입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이 주어지는데 보통 이 벌점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초읽기 바둑이 아니고요. 3시간을 다 사용하면 바로 벌점입니다. 네. 두 집을 공제당하는데 워낙 그 시간 초과 20분당 두 집으로 줄어들면서 선수들이 그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과 달리 4년 전과 달리 선수들의 그 바둑 두는 속도가 좀 빨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응시룰은 덤이 8점이 주어지는데 이 판빅이 한번 나왔었죠. 네, 뭐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빅인 건데요. 이 빅이 나는 경우에는 그 흑이 이기는 것으로 네. 판명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룰로 치면은 7집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쥔 선수가 16강전에서는 바로 커제 구단이었는데요. 네, 커제가 참 운도 좋아요, 사실. 네. 뭐 네, 역시나 역대 우승자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대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세계 무대를 평정했던 이창호 구단도 우승이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이 응시배 우승은 참 어렵습니다. 네, 뭐 전기 우승자였던 판팅이 구단도 16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제8회 대회 우승을 과연 누가 할지 우승자 맞추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6강 결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웨 선수와 고노린 선수의 대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좀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스웨 선수가 이제 중국 랭킹 2위죠. 그리고 고노리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대결도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8강에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으니까요. 박정환 그리고 커제 바둑, 이 바둑이 제일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김지석, 탕웨이싱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과 탕웨이싱은 또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결승이었죠.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환 커제는 뭐 우리와 중국 랭킹 1위인 1인자의 대결이니까 또 관심이 모아지고 네.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결도 사실은 그 최근의 기세로만 본다면 강동윤 구단이 오히려 앞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금 알파고 대전 때문에 온 국민의 그 관심을 받고 있지 최근의 바둑은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예. 오히려 강동윤 구단이 더 성적이 좋다고 봐야죠. 뭐 모든 대국이 다 재밌지만 그래도 빅매치는 한국 랭킹 1위 대 중국 랭킹 1위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중국 룰이다 보니까 더미 7집 반 누가 100을 쥐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은 100을 잡기를 원합니다. 네. 덤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그 28강전과 16강전 결과에서만 보더라도 15승 7패로 100을 잡은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그렇다는 뜻은 아무래도 이번 그 8강전도 100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응시룰은 LG배와 마찬가지로 맞춘 쪽에서 흑백 선택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춘 선수는 100을 잡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맞춘 선수가 흑을 잡는 거죠, 자동으로. 네. 하지만 선택권을 가진 이 응시 그 룰에서는 맞춘 선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면
나는 백을 잡겠다, 흑을 잡겠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대국도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돌가리기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시배. 네, 박정환 구단이 연장자죠. 네. 돌을 쥐었고요. 많이 커제가 쥐었습니다. 하나를 올렸어요. 네, 많이 쥐었네요. 지금 20개, 26개입니다. 정확하게. 26개를 네. 쥐었는데 못 맞췄죠? 이렇게 되면 못 맞추면은 박정환 구단이 선택권인데요. 네. 그런데 얘기를 나누지는 의사 않네요. 표현을 안 했다는 것은 자기 쪽에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그냥 네. 100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제 입장에서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박정환 구단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100을 주겠다는 거니까 커제가 자동 흑입니다. 네. 돌가리기 하자마자 커제 구단의 표정이 재밌는데요. 예, 커제 구단은 100으로의 승률은 90%가 넘고요. 흑으로의 승률은 60%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과 100을 쥐는 것에 따라서 그 성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커제 입장에서는 오늘 흑이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팔에는 장신구가 착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경을 쓰진 않았네요. 네. 뭐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경을 안 써도 바둑 두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선수인데요. 약간 뭐 본인이 이제 하다가 또 쓸 수도 있죠. 가지고 다닐 겁니다 아마. 응시배 8강전 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커제 구단의 대결. 두 선수는 사실 공식 대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두 선수가 많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외인데요.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대국으로 박정환 구단과 연습 바둑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그 연습 바둑 대국량은 100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중국 리그에서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사 간의 서로에 대한 그 정보는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커제 구단의 표정이 재밌네요. 대국할 때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PR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의 프로 선수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 1인 기업이에요. 본인 스스로 기획도 하고 본인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네. 또 바둑도 두고 그러니까 뭐 거의 1인 기업입니다. 이 선수는. 그리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PR하는 선수도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세돌 구단을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커제 구단의 나이 때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이제 그 보수적인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이제 바라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만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커제를 바라보는 눈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신감의 뭐 발로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커제 구단의 그 자신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아주 그 커제를 열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내에서도 좀 안티가 좀 생겼다 그래요. 네. 바둑붐을 이끄는 데는 아주 커제 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빠른 시간 안에 한국 팬들한테 커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각인시킨 선수도 참 드뭅니다. 오히려 바둑 실력보다 그 입으로 더 이렇게 빨리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뭐 바둑 내용도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무슨 행동을 할까 이런 게 더 관심이 가져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야 조용한데 이제 이기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도 조용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이니까 진 다음에 뭐 딴소리는 못 하겠죠. 2011년도부터 4년간 인터넷 대국수가 4,000판을 넘겼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박정환 구단과 한 판 두고 싶어서 많이
이 대국 신청을 해도 다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한판 두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커제나 박정환 선수보다 앞 세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송아지 삼총사 세대, 그리고 이제 강동윤 구단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대 80년대 세대가 사실 90년대 세대들 다 가리킨 거예요.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도줘가지고 박용 구단은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커제는 내 제자라고.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고요. 구단도 인터넷 대국을 자주 두는군요. 네. 박용 구단도 많이 뒀었죠 한동안은.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중국 기사들하고 좀 바우 좀 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좋을 때입니다. 왜 공짜로 가르쳐 주냐고 이제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신예 기사들이 중국 기사들한테 인터넷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그동안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4번 대결을 했는데요. 커제 구단이 3대 1로 우위에 있습니다. 커제 구단을 상대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성적이 나빠요. 상대 전적이요. 그래서 이제 커제 구단이 더 이제 그 인터뷰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커제 구단을 상대로는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그 1, 2위보다는 그 뒤에 선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만 보면. 네. 뭐 기사들끼리도 기풍이 좀 잘 맞고 안 맞고의 기사들이 있고 천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도 이제 커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도발한 적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염원은 사실 이세돌 구단이 커제에게 이겨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우리 박정환 선수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바랄 수 없고요. 뭐 이번 대회도 말고 앞으로도 많으니까요. 예, 이번에 아무튼 박정환 구단이 꼭 한번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6강전에 커제가 왕이한진한테 질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예, 저는 진짜 걱정했어요. 그 왕이한진한테 지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져야 됩니다. 커제는. 왕이한진한테 진 다음에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이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네. 예. 그 흑과 백의 승률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커제이기 때문에 오늘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은 것은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받고요. 굉장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그런 정도로 차이 나진 않습니다. 흑과 백의 그 밸런스가요. 그러니까 커제 선수가 굉장히 잘 두고 중국의 이제 1인자라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고 세계 1인자라는 얘기도 지금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제의 그 약점으로 지적되는 흑백 간의 균형 차이 때문에 아직은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본인도 백승률이 좋은 걸 알고 있고 흙을 쥐었을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패점을 올린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예, 뭐 진날 컨디션이 나빠서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겼는데 좀 컨디션이 좀 나빴는데 오늘 그래도 어떻게 잘 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바둑 졌다 이런 얘기는 프로 기사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이 커제 구단이 삼성화재배 트로피를 올릴 당시인데 사실 가장 먼저 우승한 대회가 백령배 우승이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커제 구단의 우승 기록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뭐 커제의 해입니다. 네.
실제로 그 2014년은 김지석 구단의 해였고요. 김지석 구단이 거의 뭐 이끌었다고 보면 그 연말쯤에는 커제 구단도 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는 뭐 단연 커제가 1등입니다. 사실은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2016년은 아직 그 시작이 이제 된 거니까 커제가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반격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커제 구단의 첫 번째 우승은 백령배, 상대가 추진이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후지츠배였는데 역시 추진이더라고요. 그때 추진이었죠. 그 박정환 구단과 추진의 그 시합은 아마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바둑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묘수가 나왔어요. 굉장한 묘수가 나왔는데 그 추진의 묘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추진의 묘수를 당했는데도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 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이겼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기사였다면 아마 당황해서 지락률이 높았던 바둑인데 그 묘수를 당했음에도 박정환 구단이 이후에 잘했습니다. 네. 2011년도의 대국인데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박정환 구단도 10대 때 세계대 우승을 했죠. 네. 예, 했고 18세 7개월, 예, 커제는 17세 7개월. 뭐 따지고 보면은 박정환 구단은 오히려 후지츠배 이후에 우승이 너무 적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번 그 응시배에서는 바둑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커제와의 대결은 박정환 구단의 그동안의 그 이야기를 이 승리로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진짜 박정환 구단 이 바둑 치면은 커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걱정됩니다. 솔직히. 예, 그냥 꼭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평소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바둑에서 중요한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에서 커제를 이긴 사람은 강동윤 구단밖에 없어요. 우리는. LG배였죠. 예, 그 바둑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졌으면은 커제가 거의 세계 대회를 싹쓸이했을 거예요. 다행히 강동윤 구단이 이기면서 LG배 우승을 해가지고요. 예, 정말 다행이었지. 만약에 강동윤 구단도 졌으면은 커제 세계 대회 싹쓸이를 다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알파고 대결 이후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 많이 달라졌었잖아요. 아마 이 응시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시합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더 보고 싶은 바둑을 한번 더 봤던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응시배 지금 바둑을 보면은 지난 16강전도 그렇고 그냥 원래대로의 박정환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출란배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간 시험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응시배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의 바둑으로 두른 것 같습니다. 자, 바둑은 우하기에 이어서 좌상에서도 밀어붙이기 정석이 나옵니다. 바둑 한 판에 똑같은 모양이 두 번 나오긴 참 어려운데 오늘은 뭐 의식하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그 휴식 기간 동안 헬스클럽에서 이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는 김지석 구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뭐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누구였는지. 박정환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었더라고요. 박정환 구단도 요즘 운동을 좀 한다고 하죠. 제가 지난 출란배 때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이 박정환 구단이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기사가 안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하잖아요. 예, 거의 뭐 은둔형입니다. 이렇게 밖에 다니지도 잘 않고요. 보통 이제 조용히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최근에는 집도 아예 그 한국경 근처로 본인이 혼자 나와서 산다고 하죠. 예.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예 그 한국경 근처로 그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본인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동 시간도 아깝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동 시간도 있고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저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기숙하는 것처럼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매일 나오려면은 집에서 다니기엔 좀 멀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을 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식이 식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꼭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본인이 이제 맞는 걸 선택하는 건데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이동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려 빠지면서 여기서 뒀어요. 네, 우하는 다른 진행이 되겠죠? 뭐 아직 초반전은 무난합니다. 일단 비슷한 형태가 나왔지만 좀 네. 다른 정석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석 진행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진행입니다. 네. 오청원 구단의 전성기 때 1940년대, 50년대 유행했던 그런 수법인데요. 네. 그 진행을 93년생인 박정환 구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할까요? 네, 굉장히 옛날 정석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건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여기서 네, 치받는 진행.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늘었잖아요. 네. 예, 이거 보통 가장 많이 드는 수고요. 예. 이 치고 이 수는 사실 그 1940년대에서 50년대 오청원 구단의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때는 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둬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바둑을 배우던 시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건 백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정석이 좀 당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기 정석이에요. 네. 이 형태는 역시 덤 때문이었을까요? 예, 이 정석은 오히려 백이 안 좋다. 그리고 미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형태입니다. 이건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정석이고요. 나중에 이제 80년대에는 아예 그냥 정석으로 굳어졌죠. 그리고 이 수는 40년대, 50년대 많이 두어지던 수법인데 60년 이게 밀어붙이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사라졌어요. 사실 안 뒀어요. 네. 안 뒀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두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덤이 또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두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둔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예. 있는데요. 이걸 지금 밑으로 빠졌는데요. 네. 이건 그 극도의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두는 수입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실리를 벌기 위해서 두는 수인데 이 수를 그 많이 둔 기사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기다니 선생이라고요. 기다니 구단이 많이 뒀습니다. 이 기다니 구단의 뭐 제자들은 뭐 유명한 조치훈 구단도 있고요. 뭐 단 자체도 일본에서는 지금 뭐 거의 1000단 가까이 되니까요. 네. 예, 그 기다니 구단이 유행시켰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아주 좋아하는 기사들은 선호하는 그런 정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전도 한 번 더 밀어가면서 예, 이렇게 두고 아직 안 도는데요. 네. 보통은 여기를 미는 겁니다. 예, 밀면 늘면 이렇게 날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두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막습니다. 네. 이제 단수 치고 벌려볼까요? 다른 길을 선택하네요. 예, 이렇게 두는 것도 정석이고요. 정말 구정석 중에 구정석이죠. 40년대, 50년대 두었던 정석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 지금 한 70년 전 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정말 이런 정석을 사용하네요. 이것도 역시 정석이죠. 예, 오히려 그 제 1회 대회 했을 때 1988년보다 더 옛날 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 정석은 나오지도 않았던 정석인데요. 네. 그 선수들 간의 시합에서. 오히려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70년 전 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석 선택에 있어서는 주의 배석이 중요한데 네. 아무튼 박정환 구단과 커즈헤 구단은 옛날 정석을 다시 지금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 오청원 구단과 기단이 구단의 대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전도 재밌게 이어집니다. 바둑 어떤 정석으로 마무리되는지 계속 지켜보시죠. 자, 한 번 더 밀어가고요. 뭐 훅도 안 받을 수가 없죠. 늘어야죠. 지금 여기를 밀은 것은 이제 받아주면 원래 이제 이걸 밀지를 않으면 그냥 여기를 꼬부려야 되거든요. 급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꼬부리면 이게 늘어서 두텁습니다. 괜히 밀어준 게 이상하죠. 옆으로 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축관계인데요. 지금은 이쪽에 돌이 다 있기 때문에 축이 유리합니다. 네. 차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붙인다는 의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철저하게 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커제를 상대로 일단 실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실리에서 앞서면 상대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판을 짜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박정환 구단이 나름의 커제 구단에 대해서 파악을 한 초반 진행을 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실리로는 앞서는 국면인데요. 이제 하변에서부터 바둑이 진행될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한국 랭킹 1위 대 중국 랭킹 1위가 만났습니다.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8강전 경기. 박정환 구단이 그냥 받아주질 않습니다. 지금 축머리예요. 사실 이거 냉정하게 보시면 여기를 지금 차단하고 싶어서 둔수입니다. 네. 받아주면 이제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 의도였군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받긴 싫죠. 뭐 받긴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가 좀 뻘쭘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흙도 돌이 하나 와 있었는데 반발은 안 됐던 건가요? 이렇게 늘면은 그냥 자체로요. 이렇게 붙이기만 하더라도 뭐 중복이죠. 이건 네. 너무. 이거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이런 건 잘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 저친수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맞고 이제 서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그 붙인 수는 참 좋네요. 타이밍도 좋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좌상에 여전히 충머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추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실 여기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전장이 바뀌었죠? 지금 여기를 끌으면요. 네. 이렇게 둬야 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축을 계산해 봤는데 네. 잘 둬야 됩니다. 축도. 여기 한 번 더 치면 축이네요. 네.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 이게 딱 걸립니다. 이건 백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금 둘 시간이 없는 게 이걸 두면은 여기를 눌러갑니다. 아예. 여기가 걸려 있어요. 여기 좀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커제도 뭐 이런 걸 두는 것은 여기 좀 처리한 다음에 여기를 막겠다 이런 뜻입니다. 삼삼까지. 예, 많이 두는 수법이죠. 이쪽을 두면은 끊었을 때 요 돌이 축머리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축관계군요. 예, 축이 불리하면 둘 수가 없는 수죠. 다 악수죠, 잘못하면. 축이 유리할 때 두는 수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끊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물러서면은 이거 너무 당했습니다. 요 교환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이건 지금 축이 유리할 때 두는 수고 지금 불리하니까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이 교환은 거의 공짜로 당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백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럴 때 많이 두는 수는 젖혀 있고요. 네. 그럼 여기를 둘 때 이제 이걸 막아서 이렇게 있게 만들고 손을 빼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끊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이걸 두고 이걸 막을 때 백이 여기 이어만 주면 아마 이렇게 뒀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잊기 전에 여기 하나 끊어둬요. 그럼 이 두 점은 잡히면 안 되니까 이게 늘어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를 이렇게 이어 놓으면 이곳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돌이 한 수 놀았죠. 선울수가 예, 달라지는군요. 여기 잡아버리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한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커제 구단도 끊어갔고요. 예, 최강수입니다. 이 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초반부터. 네, 하변도 남아 있는데 이 싸움 흙이 괜찮을까요? 지금은 베개에 뭐 장문 씌우는데 이걸 왜 이렇게 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넘어가죠. 이거는 뭐 백이 망했어요. 네. 이건 안 되고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흙은 한 곳, 두 곳, 세 곳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그 서로 간에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제 수익기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번만 잘못 두면은 뭐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가 공격하고 타개해야 되는 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백은 두 개고 흙은 세 개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주위 배석인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좀 튼튼한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 백이 이렇게 아주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 빈삼각이죠, 이쪽에. 그리고 이제 끊는 자세가 일단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흙돌이 좀 더 튼튼한 게 있고요. 네. 곰마는 하나, 둘, 세 개고 백은 두 개지만 흙이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세계대회 3관왕에 올라 있는 커제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한국 랭킹 1위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고 최초인 90년대생 구단이에요. 또 국내 최연소 구단을 달기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은 신기록 제조기죠, 사실은. 네. 신기록 제조기인데 국내에서의 활약만큼 세계 대회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박정환 구단을 랭킹 1위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 겁니다. 이게 랭킹 1위가 되려면 요즘은 그 세계 대회 우승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랭킹 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선수들의 그 실제 체감,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다양한 그 시합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가 당연히 랭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프로 선수들끼리는 그것이 체감 온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10개의 시합을 다 예선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승을 한 번 하는 선수가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승 하나도 못 하더라도 뭐 한 4강전만 꾸준하게 10번 올라간 선수가 더 랭킹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괴리가 오는 거죠. 뭔가 저 선수는 우승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랭킹이 저렇게 높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지금 눌러 막았는데요. 서로 바꿔치기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예.
되면 이제 바꿔치기의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받으면 이렇게 따내고 여기 약간 뒷맛이 있어요.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럼 이쪽에 이제 뭐 이렇게 두면 이쪽에 둬서 이쪽에 이제 두고 끊는 맛이 약간 있거든요. 네. 뭐 이건 뭐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이곳을 두고 따내면 일단락 되는데요. 여기 이쪽에 흙을 백은 잡고 흙은 반대로 백이 집이었던 곳에서 흙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어렵겠는데요. 뭐 근데 딱 보기에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서로 누가 좋다 서로, 이렇게 네, 줄 수 있다는 예. 건가요? 꼭 누가 서로 한쪽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장면 같습니다. 지금 아예 여기를 보강을 안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거든요. 끼우는 수가 있는데 뭐 당장 여기를 젖혀서 일단 살아야 된다고 볼 때 이게 살고 요게 잡히면 안 되죠. 네.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있냐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 그래서 좌변의 날일자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커즈한테 이 패를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이 패를 해서 좀 악수패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패를 하죠. 커제는 그걸 안 잡을 수가 없네요. 뭐 팩감을 사용하기에는 하변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악수패를 쓰라는 얘기죠. 뭐 패를 이긴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박정환 네. 선수도. 이쪽 악수를 패감을 받아내겠다라는 예. 뜻인데 이쪽에 패감 쓰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뭐 노골적인데요. 이런 압박을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커제를 좀 의식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커제한테는 계속 몰아쳐야 돼요. 그 여유를 좀 느슨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 커제한테는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커제가 사실- 이제 그 장점이 초반인데 이 초반만 잘 넘기면 커제는 초반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초반 중반. 약점은 끝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반에 비슷하게 가면 승산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박정환 구단은 그런 약점이 별로 없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떤 부분에 그 큰 장점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보통 이제 박정환 구단 얘기할 때는 약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잘 둡니다. 예. 근데 커제 구단의 약점이 끝내기였나요? 예, 커제는 약점이 끝내기죠. 이 선수는 이상하게 끝내기가 좀 약해요. 특이하게. 그 구리 구단과 좀 닮은 점 중에 하나인데 네. 초중반은 뭐 정말 잘하는데 끝내기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커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리보다는 좀 그래도 끝내기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구단이 얼마나 그 대단한 기사인지는 그 아실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확실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대회 우승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중반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리는. 네. 자, 끼우는 팩감을 썼고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악수를 받아내고 싶었던 건데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여기잖아요. 네. 그럼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이게 여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빵 따내면 한 꼴이죠. 네. 근데 대신에 흙이 여기에 빵 따내면 곳에서 좀 이런 불순물이 생겼죠. 네. 근데 요거는 어차피 이쪽보다는 덜 악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죠, 거긴. 네. 지금 충몰이니까 거긴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 박정환 구단이 좌변에 결행을 시켰던 이 진행,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바둑은 그 덤이 많습니다. 덤이 많은데 지금 지배 균형을 봐도 흑이 앞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터움을 봐도 뭐 일쪽이 두텁긴 합니다만 백도 이쪽 두텁습니다. 네. 그럼 두터움도 서로 상세하고 집도 상세한다면 사실 흑은 초반 한 50수 안에 좀 바둑을 본인의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먼저 두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걸 선착요요라 그러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럼 초조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 박정환 구단이 초반을 잘 짰습니다. 이 커제를 상대로 이렇게 초반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괜찮게 짠 그런 바둑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우리 박정환 선수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갈라치기도 우변 화점에 있어서 한 칸. 그곳을 한 번 더 보강을 하네요. 이거는 뭐 선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다음에 여기를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면은 많이 부서지죠. 네. 지금 이 급소가 있어서 지금 선수라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백이? 어떻게 넘어가죠? 끊었을 때 잊질 않고 뒤로 단수를 친다면 한 이렇게, 점을 이렇게요? 주고 뒤로 넘어갈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두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거는 너무 당했습니다. 이건 흑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흑이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받아두나요? 너무 이게 너무 아파요. 여기 네. 받는 게 맞고요. 이쪽으로 오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좁아 보이지만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이쪽이. 보통은 이제 넓은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 한국 기사들의 대국을 제외하고는 한중전은 두 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정환, 커제,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탕웨이신 구단을 만났는데요. 상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바둑이 오래 갈 확률이 좀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날 겁니다. 먼저 우세를 취하는 쪽이 상당히 이 바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 역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무적들이니까요. 잘 알기도 알고 상대가 어떻게 승부수를 띄울지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에 초반이 중요한데 지금 초반이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반으로 이제 진입했는데요. 지금 커제가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쪽 집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6, 7, 8, 9, 10. 여기가 32집 확정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는 거의 뭐 32가 확정입니다. 이게 지금 박정환 구단 32. 집이 두 개밖에 없죠. 더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8, 12. 이게 지금 18집이에요. 네. 박정환 구단이 먼저 50집을 확보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집을 확보했네요. 흑도 3귀생인데요. 여기는 20집이네요. 확정이 20집. 여기 지킨다고 보면 15집. 네. 이것도 35집의 우상인데 이것도 15집 나요. 지금.
그러면 흑도 50인가요? 50이죠? 그럼 흑집을 제가 뭘 계산 안 했냐면 여기를 계산 안 했습니다. 요 부분을요. 네. 여기를 아예 계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100이 안 밀릴 것 같아요. 예. 저는 굳이 지금 흑백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박정환 구단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우리 기사 응원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예,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편해 보여요. 뭐 지금 엄청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고 굳이 선택해서 두라고 한다면 저는 10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우변에서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도 그냥 받아주지는 않네요. 커제 구단이 확실히 그 100으로 둘 때와 흑으로 둘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흑으로 먼저 둘 때 포석을 잘 못 자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타자 중에서 상대 투수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날이 있는 선수가 있고 안 나오는 선수가 있는데 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커제 구단은 극단적으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은 이제 뭐 반쪽짜리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커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흑백 편차가 클까요?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알파고도 완벽하지 않다. 아는 것 같다. 커제도 완벽한 것 같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더 성장하려면 흑으로의 승률을 올려야 됩니다. 네. 그걸 못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커제는 롱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돌가리기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커제 선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돌을 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대가 거의 줍니다. 보통 흑으로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올리겠죠? 예. 그러니까 돌 주는 연습은 상대가 하는 거지 커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커제는 하나를 올려놓든지 두 개를 올려놓든지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본인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박정환 구단이 포인트 올리는 바도 계속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커제는 이 공격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못 얻으면 계속해서 이 지금 중요한 곳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우변 백돌은 좀 시달릴 만한 돌인가요? 아니 여기 지금 씌워서 가네요. 이쪽에 백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살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박정환 구단의 바둑 보시면요, 이 박정환 바둑의 바둑이나 지금 커제 바둑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보십시오 모양. 이게 바늘 하나도 못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단단하네요.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단단하게 둔 다음에 하나 정도 이렇게 타게 하는 건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단 곳만은 그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주위 배석이 약한 곳이 없습니다. 이 커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단하게 두면서 지배 균형도 맞춰놓고 빨리 둬가지고 상대한테 그 시간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장기인데 네. 응시배는 그게 안 먹혀요, 묘하게. 커제 하면은 이 초반전에 이색적인 수들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오늘은 그럴 만한 자리는 없었던 것 같죠? 뭐 70년 전 바둑을 두고 있으니 뭐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게. 이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 4강이나 결승에 올라가서도 좀 이렇게 8강전이나 16강전 같이 좀 편하게 뒀으면 좋겠는데 한 16강전, 8강전 줄 때는 정말 뭐 이 선수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두다가도 네. 또 막상 또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완전 다른 사람 같이 바둑을 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응시배는 여하튼 이 커제와의 대결은 8강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잘 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환 구단이 전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거든요. 좀 사실 이제 거의 뭐 잊어버려도 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사실. 응시배 그때 박정환 구단의 시합을 보지는 못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그 응시배 두기 바로 전에 그때 농심배를 했어요. 농심배를 했는데 우리 그 주장으로 나와서 박정환 구단이 한국팀 우승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판팅이와의 대결이니까 박정환 구단의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묘하게 그때 상황이 정말 참 묘하게 됐는데요. 같은 곳에서 했어요, 사실은 대회를. 농심배와요. 예, 농심배와요. 대국 장소만 다른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지금 묵는 숙소가 그 그랜드 센트럴 호텔인데 농심배는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시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합이 열리는 곳이 응창기 바둑학교인데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200m 정도 거리거든요. 농심배 때는 그 한국 관계자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농심배가 딱 끝나고 응시배 결승전이 있는데 다 가고 박정환 구단 딱 한 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국기원 직원 한 명하고 단장이었던 권감용 박정환 구단의 선생님 이렇게 세 명만 남고 다 갔어요. 응시배가 더 중요한 대회 아닌가요? 그게 이제 입장에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농심배는 우리 스폰서가 하는 대회고요. 아. 응시배는 이제 우리 스폰서가 하는 대회가 아니니까 또 그 응시 재단에서 관계자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네. 박정환 구단이 갑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농심배 때문에 또한 거의 일주일을 있었는데 응시배까지 해가지고 거의 2주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정환 구단은 할 말 많습니다. 그 응시배 결승전 때 얘기는요. 그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동료 박정환 구단이라든지 뭐 이세도 구단이라든지 친한 그 동료 기사들을 보내야 된다. 네. 그래서 선수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정말 그 삼성화재배 때 김지석 구단 중국에 혼자 가서 우승할 때 목준석 구단이 동행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선수들이 편한 동료가 가서 뭐 음식도 좀 사다 주고, 네.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말벗도 좀 해주고, 복귀도 같이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드라마 응팔에 보면 최태 6단의 대국을 위해서 그 해리가 동행을 했잖아요. 많이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기사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국가대표 코치인 그 최명훈 코치가 네. 아주 잘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성적이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음식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자, 바둑은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 상변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진행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네. 바둑은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바둑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복잡하게 바둑을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0시 반부터 한국 시각 1시 반까지 진행된 오전 수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시 반까지는 점심시간이 되겠고요. 또 선수들이 밥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텐데요. 오전 수순 지금까지 어떤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청난 변화가 나왔는데요. 네. 밀고요. 붙였죠. 충머리로 사용했습니다. 네. 나가는 수를 지금 엿보는 건데요. 그냥 받아주면 뭐 바로 결행을 할 거고요. 걸리는 거죠? 예, 이렇게 줄 기사는 없습니다. 이 붙인 수가 좋은 수인데요. 네. 흙이 뒤로 받았는데 네. 뭐 이렇게 반발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 반발을 했을 때 이제 끊으면 다음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 돌의 위치가 별로예요. 그냥 예, 늘면은 받아준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늘어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뚫기만 하더라도 아, 이 돌이 쓸데없는 데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오히려 붙이는 것이 반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한 수가 되겠습니다. 젖히고 늘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예, 이런 자세가 나오면 흙이 굉장히 그 중복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한 번 더 손질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거 붙이면 야 이건 뭐 3립 1전, 2립 1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중복이죠. 거의 뭐 자석으로 갖다 붙인 것 같은 네, 예, 상황인데 이건 좀 곤란합니다. 쌍립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예, 아마 커제 구단이 여기를 둘 때는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둔 것 같은데 이 붙이는 수를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지금 당하니까 커제 입장에서는 좀 받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잘 둔 거죠. 그리고 여기 변화를 구했는데요. 3-3에 들어갔고. 예, 이 수가 이제 제일 강력한 수입니다. 네, 원래라면 이 진행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두고요. 이렇게 두고 이제 맞고 활용을 하면 받으면 손 빼더라도 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잘 됐는데요. 네. 이걸 하나 끊습니다 여기는. 아, 이게 다르군요. 예, 그러면 이거 늘어야 되는데 네. 그때 여기 한번 이어보실까요? 이러고 예, 이어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끊으면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커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완전히 지금 한 수 놀았죠. 이게 아무 쓸데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돌이. 그리고 이런 형태는 젖히든지 할 때 또 뒷맛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뭐 거의 최강수죠. 예. 끊고 나갔습니다. 뭐 아주 외길 비슷하게 뒀는데요. 네.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치기가 됐을 때 보통이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따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이쪽을 들여다보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패를 버티니까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잘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따냈는데 여기 뒀죠. 이렇게 패를 걸어서 예. 팩감이 연관된 데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악수를 하나밖에 둬야 돼요. 없어요. 두고 따내니까 이렇게 따냈는데 자, 요 모양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요 모양과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돌이 만약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아까 패를 지는 것이 나으냐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길 두니까 이거 받아야 되겠죠. 네. 그때 여기를 이렇게 찝었습니다. 닫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먹여치고 이렇게 따낸 겁니다. 요 모양은요. 같이 먹여친 예. 결과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는 악수가 아니에요. 밖에 만들었으면 악수가 아니에요. 활용이죠. 네. 그럼 100의 악수라고 한다면 일단 이 수가 제일 악수인데요. 여길 두면 집으로는 손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찌르고 나중에 이렇게 끝내게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자충이 예. 된 정도라고 볼 수 그리고 있나요? 이것도 좀 악수긴 한데 뭐 이렇게 막아서 단수 치는 것까지 가져간다면 좀 악수긴 한데 네.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악수는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가령 뭐 이렇게 잡힌다면은 이거 다 악수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흙이 이렇게 교환될 걸 갖다가 이렇게 먹여준 거는 네. 이쪽 악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때림 자체가 이쪽은 중앙으로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자체도 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악수보다는 이 악수가 더 큰 악수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뒀고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그래서 그런지 잘 된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큰 곳을 뒀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이건 뭐 지금 어떻게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와서 끊지 않는다면은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교환을 네. 시켜두고 그다음에 다가섰습니다. 자, 여기로 갔죠. 네. 예, 이렇게 두고
뒤쪽을 나가셨고요. 예, 거기도 좋은 곳이죠. 이 들여다보고 받으면 예, 이렇게 지킨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붙였습니다. 네. 좀 효과적으로 뒀죠. 예. 그러니까 뭐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뒤로 갔고. 네, 여기서 백도 받아주질 예, 않았네요. 뭐 이미 거의 연결돼 있어요, 사실. 이쪽에 뒷맛도 있기 때문에 네. 약점이 많아서 연결돼 있고요. 근데 이럴 바엔 흙도 넓은 자리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이건 여기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이 한 점이 잡히면 이 중앙이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는 물론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만 두텁습니다, 이미. 집으로 아주 크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흙이 여여있지가 않습니다, 바둑이. 이건 뭔가 계속 득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백이 넓은 자리를 왔고. 예, 거기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연결했고요. 네. 살았습니다, 이걸로. 물론 이거 잡는 맛은 있어요, 여기. 이쪽을 이제 이렇게 키웠어요. 네. 뭐 이 키웠다기보다는 일단 백의 세력도 좀 지우면서 뭔가 연관성을 찾고 들어가는 것도 좀 엿보는 거죠. 여기서 백의 다음 수가 재밌는데요. 예, 이렇게 놓는데요. 이건 예. 진짜 실리로 거의 최강수입니다. 사실 평범하게 두면 이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건데 이건 뭐 100% 들어옵니다. 여기를 예, 들어왔을 때 위치가 여기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면 받아주면 자체로 득봤어요. 이건 이 교환이 득이죠. 예. 그리고 밀어주면 지금 분위기는 여기를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아, 거기까지요? 예, 이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어가서 이쪽을 두면 여기 귀를 파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뒤로 받으면 저 보세요. 이거 두면 여기를 하나 이렇게 끊어두고요. 잡아야겠죠? 예,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주면 집으로 뭐 월등히 앞선다. 여기서 들어오면요. 아, 이거는 어렵죠. 이거는 어려운 예, 이건 건가요? 붙이고요. 젖혀야 할 텐데. 이건 끊으면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렇게 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고 막아도 뭐 이쪽 뚫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터우니까 다르군요. 예, 여기가 두터우니까 달라지죠. 지금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네. 지금 집이 부족하거든요, 커제가. 그러니까 커제는 막던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더 세게 둬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갈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박주환 구단이 기가 막힌 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안으로 야, 하나 이게 무슨 붙여두고. 뭐 완전히 무슨 야, 정말 뭐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행마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수 둔 다음에 여기 두는 게 신기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거 두는 거는 프로들이 많이 두는 수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두면 이건 무조건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근데 여기를 가고 이걸 둘 때 이수수는 만약에 오늘 그 박정환 구단이 승리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수입니다. 아주 예, 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림이 들어갔고. 네, 실전에선 뒤로 받아줬는데 예. 사실 이런 형태가 파울을 해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근데 이건 파워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뚫리면 이 돌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가는데 불편해요. 네. 이 돌이 있으니까 뭐 세게를 못 둬요. 젖히지도 못 못하네요. 하고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두면 네. 이런 거 하나 또 꼬부리고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밀면 이거 또 들여다보는 게 또 선수예요. 네. 먼저 들여다봐도 되고 탄력적이에요. 안 잡힙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쪽을 두고 오히려 밀어 올리니까 요 돌의 의미를 살려야 되니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반발을 밀어버렸고 했고. 잡고 네, 젖혔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은 계속 집이 안 되는 걸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집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건 뭐 비바다리기도 있고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가장 평범하고요. 느낌은 이런 거보다는 더 번다든지 뭐 이런 수가 그냥 두어서요. 뭐 이런 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하튼 집에서는 이미 균형이 좀 무너졌어요. 예, 확실히 집은 박정환 구단이 앞서고 있고 네. 커제 구단은 이 중앙에 뭐 있는 돌들이 집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중국 검토진에서도 이번 초반 커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뭐 일단 커제 스타일은 집이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집의 균형 자체가 이미 조금 박정환 구단이 앞서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못 두고 좀 뭐 글쎄요 다른 바둑을 둬야 되는데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바둑을 두지 못하면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의 바둑은 오전 진행 좋아 보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탕혜신 구단의 바둑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총사 세대 그리고 이제 강동윤 구단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대 80년대 세대가 사실 90년대 세대들 다 가리킨 거예요.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도줘가지고 박용 구단은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커제는 내 제자라고. 너무 많이 박용훈 가리켜줬다고요. 구단도 인터넷 대국을 자주 두는군요. 네. 박용 구단도 많이 뒀었죠 한동안은.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중국 기사들하고 좀 바우 좀 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좋을 때입니다. 왜 공짜로 가르쳐 주냐고 이제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신예 기사들이 중국 기사들한테 인터넷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 그동안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4번 대결을 했는데요. 커제 구단이 3대 1로 우위에 있습니다. 커제 구단을 상대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성적이 나빠요. 상대 전적이요. 그래서 이제 커제 구단이 더 이제 그 인터뷰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커제 구단을 상대로는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그 1, 2위보다는 그 뒤에 선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전적만 보면. 네. 뭐 기사들끼리도 기풍이 좀 잘 맞고 안 맞고의 기사들이 있고 천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도 이제 커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도발한 적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염원은 사실 이세돌 구단이 커제에게 이겨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우리 박정환 선수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바랄 수 없고요. 뭐 이번 대회도 말고 앞으로도 많으니까요. 예, 이번에 아무튼 박정환 구단이 꼭 한번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6강전에 커제가 왕이한진한테 질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예, 저는 진짜 걱정했어요. 그 왕이한진한테 지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져야 됩니다. 커제는. 왕이한진한테 진 다음에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네. 예. 그 흑과 백의 승률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커제이기 때문에 오늘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은 것은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받고요. 굉장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그런 정도로 차이 나진 않습니다. 흑과 백의 그 밸런스가요. 그러니까 커제 선수가 굉장히 잘 두고 중국의 이제 1인자라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고 세계 1인자라는 얘기도 지금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제의 그 약점으로 지적되는 흑백 간의 균형 차이 때문에 아직은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본인도 백승률이 좋은 걸 알고 있고 흙을 쥐었을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패점을 올린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예, 뭐 진날 컨디션이 나빠서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겼는데 좀 컨디션이 좀 나빴는데 오늘 그래도 어떻게 잘 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바둑 졌다 이런 얘기는 프로 기사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이 커제 구단이 삼성화재배 트로피를 올릴 당시인데 사실 가장 먼저 우승한 대회가 백령배 우승이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커제 구단의 우승 기록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뭐 커제의 해입니다. 네. 실제로 그 2014년은 김지석 구단의 해였고요. 김지석 구단이 거의 뭐 이끌었다고 보면 그 연말쯤에는 커제 구단도 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는 뭐 단연 커제가 1등입니다. 사실은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2016년은 아직 그 시작이 이제 된 거니까 커제가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반격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커제 구단의 첫 번째 우승은 백령배, 상대가 추진이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후지집배였는데 역시 추진이더라고요. 그때 추진이었죠. 그 박정환 구단과 추진의 그 시합은 아마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바둑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묘수가 나왔어요. 굉장한 묘수가 나왔는데 그 추진의 묘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추진의 묘수를 당했는데도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 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이겼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기사였다면 아마 당황해서 지락률이 높았던 바둑인데 그 묘수를 당했음에도 박정환 구단이 이후에 잘했습니다. 네. 2011년도의 대국인데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박정환 구단도 10대 때 세계대 우승을 했죠. 네. 예, 했고 18세 7개월, 예, 커제는 17세 7개월. 뭐 따지고 보면은 박정환 구단은 오히려 후지집의 이후에 우승이 너무 적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번 그 응시배에서는 바둑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커제와의 대결은 박정환 구단의 그동안의 그 이야기를 이 승리로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진짜 박정환 구단 이 바둑 치면은 커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걱정됩니다. 솔직히. 예. 그냥 꼭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평소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바둑에서 중요한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에서 커제를 이긴 사람은 강동윤 구단밖에 없어요. 우리는. LG배였죠. 예, 그 바둑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졌으면은 커제가 거의 세계 대회를 싹쓸이했을 거예요. 다행히 강동윤 구단이 이기면서 LG배 우승을 해가지고요. 예, 정말 다행이었지. 만약에 강동윤 구단도 졌으면은 커제 세계 대회 싹쓸이를 다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알파고 대결 이후에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 많이 달라졌었잖아요. 아마 이 응시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시합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더 보고 싶은 바둑을 한번 더 봤던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응시배 지금 바둑을 보면은 지난 16강전도 그렇고 그냥 원래대로의 박정환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출란배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간 시험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응시배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의 바둑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바둑은 우하기에 이어서 좌상에서도 밀어붙이기 정석이 나옵니다. 바둑 한 판에 똑같은 모양이 두 번 나오긴 참 어려운데 오늘은 뭐 의식하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그 휴식 기간 동안 헬스클럽에서 이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는 김지석 구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뭐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누구였는지. 박정환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었더라고요. 박정환 구단도 요즘 운동을 좀 한다고 하죠. 제가 지난 출란배 때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이 박정환 구단이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기사가 안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하잖아요. 예. 거의 뭐 은둔형입니다. 이렇게 밖에 다니지도 잘 않고요. 보통 이제 조용히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최근에는 집도 아예 그 한국경 근처로 본인이 혼자 나와서 산다고 하죠. 예.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예 그 한국경 근처로
그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본인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동 시간도 아깝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동 시간도 있고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저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기숙하는 것처럼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매일 나오려면은 집에서 다니기엔 좀 멀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을 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식이 식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꼭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본인이 이제 맞는 걸 선택하는 건데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이동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베개에 뭐 장문 씌우는데 이걸 왜 이렇게 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넘어가죠. 이거는 뭐 백이 망했어요. 네. 이건 안 되고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흙은 한 곳, 두 곳, 세 곳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그 서로 간에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제 수익기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번만 잘못 두면은 뭐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가 공격하고 타개해야 되는 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백은 2개고 흑은 3개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주위 배석인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좀 튼튼한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 백이 이렇게 아주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거 빈삼각이죠, 이쪽에. 그리고 이제 끊는 자세가 일단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흙돌이 좀 더 튼튼한 게 있고요. 네. 곰마는 하나, 둘, 세 개고 백은 2개지만 흙이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세계대회 3관왕에 올라 있는 커제 구단.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한국 랭킹 1위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고 최초인 90년대생 구단이에요. 또 국내 최연소 구단을 달기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은 신기록 제조기죠, 사실은. 네. 신기록 제조기인데 국내에서의 활약만큼 세계 대회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박정환 구단을 랭킹 1위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 겁니다. 이게 랭킹 1위가 되려면 요즘은 그 세계 대회 우승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랭킹 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선수들의 그 실제 체감,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다양한 그 시합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가 당연히 랭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프로 선수들끼리는 그것이 체감 온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10개의 시합을 다 예선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승을 한 번 하는 선수가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승 하나도 못 하더라도 뭐 한 4강전만 꾸준하게 10번 올라간 선수가 더 랭킹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괴리가 오는 거죠. 뭔가 저 선수는 우승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랭킹이 저렇게 높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지금 눌러 막았는데요. 서로 바꿔치기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바꿔치기의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받으면 이렇게 따내고 여기 약간 뒷맛이 있어요.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럼 이쪽에 이제 뭐 이렇게 두면 이쪽에 둬서 이쪽에 이제 두고 끊는 맛이 약간 있거든요. 네. 뭐 이건 뭐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이곳을 두고
따내면 일단락 되는데요. 여기 이쪽에 흙을 백은 잡고 흙은 반대로 백이 집이었던 곳에서 흙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어렵겠는데요. 뭐 근데 딱 보기에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누가 좋다 서로, 이렇게 네, 둘 수 있다는 예. 건가요? 꼭 누가 서로 한쪽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장면 같습니다. 지금 아예 여기를 보강을 안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거든요. 끼우는 수가 있는데 뭐 당장 여기를 젖혀서 일단 살아야 된다고 볼 때 이게 살고 요게 잡히면 안 되죠. 네.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있냐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 그래서 좌변의 날일자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커즈한테 이 패를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이 패를 해서 좀 압수패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패를 하죠. 커제는 그걸 안 잡을 수가 없네요. 뭐 팩감을 사용하기에는 하변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악수패를 쓰라는 얘기죠. 뭐 패를 이긴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박정환 네. 선수도. 이쪽 악수를 패감을 받아내겠다라는 예. 뜻인데 이쪽에 패감 쓰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뭐 노골적인데요. 이런 압박을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커제를 좀 의식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커제한테는 계속 몰아쳐야 돼요. 그 여유를 좀 느슨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 커제한테는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커제가 사실- 이제 그 장점이 초반인데 이 초반만 잘 넘기면 커제는 초반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초반 중반. 약점은 끝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반에 비슷하게 가면 승산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박정환 구단은 그런 약점이 별로 없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떤 부분에 그 큰 장점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보통 이제 박정환 구단 얘기할 때는 약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잘 둡니다. 예. 근데 커제 구단의 약점이 끝내기였나요? 예, 커제는 약점이 끝내기죠. 이 선수는 이상하게 끝내기가 좀 약해요. 특이하게. 그 구리 구단과 좀 닮은 점 중에 하나인데 네. 초중반은 뭐 정말 잘하는데 끝내기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커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리보다는 좀 그래도 끝내기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구단이 얼마나 그 대단한 기사인지는 그 아실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확실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대회 우승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중반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리는. 네. 자, 끼우는 팩감을 썼고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악수를 받아내고 싶었던 건데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여기잖아요. 네. 그럼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이게 여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빵 따내면 한 꼴이죠. 네. 근데 대신에 흙이 여기에 빵 따내면 곳에서 좀 이런 불순물이 생겼죠. 네. 근데 요거는 어차피 이쪽보다는 덜 악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죠, 거긴. 네. 지금 충몰이니까 거긴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 박정환 구단이 좌변의 결행을 시켰던 이 진행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바둑은 그 덤이 많습니다. 덤이 많은데 지금 지배 균형을 봐도 흙이 앞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터움을 봐도 뭐 일쪽이 두텁긴 합니다만 백도 이쪽 두텁습니다. 네.
그럼 두터움도 서로 상세하고 집도 상세한다면 사실 흙은 초반 한 50수 안에 좀 바둑을 본인의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먼저 두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걸 선착이 요요라 그러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럼 초조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 박정환 구단이 초반을 잘 짰습니다. 이 커제를 상대로 이렇게 초반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괜찮게 짠 그런 바둑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우리 박정환 선수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갈라치기도 우변 화점에 있어서 한 칸. 그곳을 한번 더 보강을 하네요. 이거는 뭐 선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려 자, 빠지면서 여기서, 뒀어요. 네, 우하는 다른 진행이 되겠죠? 뭐 아직 초반전은 무난합니다. 일단 비슷한 형태가 나왔지만 좀 네. 다른 정석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석 진행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진행입니다. 네. 오총원 구단의 전성기 때 1940년대, 50년대 유행했던 그런 수법인데요. 네. 그 진행을 93년생인 박정환 구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할까요? 네, 굉장히 옛날 정석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건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여기서 네, 치받는 진행.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늘었잖아요. 네. 예, 이거 보통 가장 많이 드는 수고요. 예. 이 치고 이 수는 사실 그 1940년대에서 50년대 오총원 구단의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때는 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둬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바둑을 배우던 시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건 백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정석이 좀 당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기 정석이에요. 네. 이 형태는 역시 덤 때문이었을까요? 예, 이 정석은 오히려 백이 안 좋다. 그리고 미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형태입니다. 이건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정석이고요. 나중에 이제 80년대에는 아예 그냥 정석으로 굳어졌죠. 그리고 이 수는 40년대, 50년대 많이 두어지던 수법인데 60년 이게 밀어붙이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사라졌어요. 사실 안 뒀어요. 네. 안 뒀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두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덤이 또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두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둔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예. 있는데요. 이걸 지금 밑으로 빠졌는데요. 네. 이건 그 극도의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두는 수입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실리를 벌기 위해서 두는 수인데 이 수를 그 많이 둔 기사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기다니 선생이라고요. 기다니 구단이 많이 뒀습니다. 이 기다니 구단의 뭐 제자들은 뭐 유명한 조치훈 구단도 있고요. 뭐 단 자체도 일본에서는 지금 뭐 거의 1000단 가까이 되니까요. 네. 예, 그 기다니 구단이 유행시켰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아주 좋아하는 기사들은 선호하는 그런 정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전도 한 번 더 밀어가면서. 예, 이렇게 두고 아직 안 도는데요. 네. 보통은 여기를 미는 겁니다. 예, 밀면 늘면 이렇게 날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두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막습니다. 네. 이제 단수 치고 벌려볼까요? 다른 길을 선택하네요. 예, 이렇게 두는 것도 정석이고요. 정말 구정석 중에 구정석이죠. 40년대, 50년대 두었던 정석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 지금 한 70년 전 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정말 이런 정석을 사용하네요. 이것도 역시 정석이죠. 예, 오히려 그 제 1회 대회 했을 때
1988년보다 더 옛날 정석을 사용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 정석은 나오지도 않았던 정석인데요. 네. 그 선수들 간의 시합에서. 오히려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70년 전 정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정석 선택에 있어서는 주의 배석이 중요한데 네. 아무튼 박종환 구단과 커즈의 구단은 옛날 정석을 다시 지금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 오청원 구단과 기단이 구단의 대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전도 재밌게 이어집니다. 바둑 어떤 정석으로 마무리되는지 계속 지켜보시죠. 자, 한 번 더 밀어가고요. 뭐 훅도 안 받을 수가 없죠. 늘어야죠. 지금 여기를 밀은 것은 이제 받아주면 원래 이제 이걸 밀지를 않으면 그냥 여기를 꼬부려야 되거든요. 급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꼬부리면 이게 늘어서 두텁습니다. 괜히 밀어준 게 이상하죠. 옆으로 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축관계인데요. 지금은 이쪽에 돌이 다 있기 때문에 축이 유리합니다. 네. 차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붙인다는 의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철저하게 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커제를 상대로 일단 실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실리에서 앞서면 상대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판을 짜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박정환 구단이 나름의 커제 구단에 대해서 파악을 한 초반 진행을 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실리로는 앞서는 국면인데요. 이제 하변에서부터 바둑이 진행될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한국 랭킹 1위 대 중국 랭킹 1위가 만났습니다.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8강전 경기. 박정환 구단이 그냥 받아주질 않습니다. 지금 충몰이에요. 사실 이거 냉정하게 보시면 여기를 지금 차단하고 싶어서 둥수입니다. 네. 받아주면 이제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 의도였군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받긴 싫죠. 뭐 받긴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가 좀 뻘쭘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흙도 돌이 하나 와 있었는데 반발은 안 됐던 건가요? 이렇게 늘면은 그냥 자체로요. 이렇게 붙이기만 하더라도 뭐 중복이죠. 이건 네. 너무. 이거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이런 건 잘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 저친수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맞고 이제 서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그 붙인 수는 참 좋네요. 타이밍도 좋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좌상에 여전히 충머리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추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실 여기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전장이 바뀌었죠? 지금 여기를 끌으면요. 네. 이렇게 둬야 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축을 계산해 봤는데 네. 잘 둬야 됩니다. 축도. 여기 한 번 더 치면 축이네요. 네. 이렇게 두고 이거 두면 이게 딱 걸립니다. 이건 백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금 둘 시간이 없는 게 이걸 두면은 여기를 눌러갑니다. 아예. 여기가 걸려 있어요. 여기 좀 너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커제도 뭐 이런 걸 두는 것은 여기 좀 처리한 다음에 여기를 막겠다 이런 뜻입니다. 삼삼까지. 예, 많이 두는 수법이죠. 이쪽을 두면은 끊었을 때 요 돌이
축머리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축 관계군요. 예, 축이 불리하면 두 수가 없는 수죠. 다 악수죠, 잘못하면. 축이 유리할 때 두는 수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끊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물러서면은 이거 너무 당했습니다. 이 교환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이건 지금 축이 유리할 때 두는 수고 지금 불리하니까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빈상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이 교환은 거의 공짜로 당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백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럴 때 많이 두는 수는 젖혀 있고요. 네. 좀 여기를 둘 때 이제 이걸 막아서 이렇게 있게 만들고 손을 빼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끊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이걸 두고 이걸 막을 때 백이 여기 이어만 주면 아마 이렇게 뒀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잊기 전에 여기를 하나 끊어둬요. 그럼 이 두 점은 잡히면 안 되니까 이게 늘어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를 이렇게 이어 놓으면 이곳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돌이 한 수 놀았죠. 선울수가 예, 달라지는군요. 여기 잡아버리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한 게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커제 구단도 끊어갔고요. 예, 최강수입니다. 이 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초반부터. 네, 하변도 남아 있는데 이 싸움 흙이 괜찮을까요? 다음에 여기를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면은 많이 부서지죠. 네. 지금 이 급소가 있어서 지금 선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백이? 어떻게 넘어가죠? 끊었을 때 잊질 않고 뒤로 단수를 친다면 아, 한 이렇게, 점을 주고 이렇게요? 뒤로 넘어갈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두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거는 너무 당했습니다. 이건 흙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흙이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받아두나요? 너무 이게 너무 아파요. 여기 네. 받는 게 맞고요. 이쪽으로 오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좁아 보이지만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이쪽이. 보통은 이제 넓은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 한국 기사들의 대국을 제외하고는 한중전은 두 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정환, 커제,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탕웨이신 구단을 만났는데요. 상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바둑이 오래 갈 확률이 좀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날 겁니다. 먼저 우세를 취하는 쪽이 상당히 이 바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 역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무적들이니까요. 잘 알기도 알고 상대가 어떻게 승부수를 띄울지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에 초반이 중요한데 지금 초반이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반으로 이제 진입했는데요. 지금 커제가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쪽 집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6, 7, 8, 9, 10. 여기가 32집 확정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는 거의 32가 확정입니다. 이게 지금 박정환 구단 32. 집이 2개밖에 없죠. 더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8, 12. 이게 지금 18집이에요. 네. 박정환 구단이 먼저 50집을 확보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집을 확보했네요. 흑도 3귀생인데요. 여기는 20집이네요. 확정이 20집. 여기도 여기 지킨다고 보면 15집. 네.
이것도 35집의 네. 우상인데 이것도 15집 나요. 지금. 그러면 흙도 50인가요? 50이죠? 그럼 흙집을 제가 뭘 계산 안 했냐면 여기를 계산 안 했습니다. 요 부분을요. 네. 여기를 아예 계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100이 안 밀릴 것 같아요. 예. 저는 굳이 지금 흑백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박정환 구단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우리 기사 응원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예,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편해 보여요. 뭐 지금 엄청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고 굳이 선택해서 두라고 한다면 저는 10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이 우변에서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도 그냥 받아주지는 않네요. 커제 구단이 확실히 그 100으로 둘 때와 흙으로 둘 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흙으로 먼저 둘 때 포석을 잘 못 자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타자 중에서 상대 투수가 오른손이냐 왼손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날이 있는 선수가 있고 안 나오는 선수가 있는데 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커제 구단은 극단적으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은 이제 뭐 반쪽짜리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커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흑백 편차가 클까요?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알파고도 완벽하지 않다. 아는 것 같다. 커제도 완벽한 것 같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더 성장하려면 흙으로의 승률을 올려야 됩니다. 네. 그걸 못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커제는 롱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돌가리기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커제 선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돌을 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대가 거의 줍니다. 보통 흙으로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올리겠죠? 예. 그러니까 돌 주는 연습은 상대가 하는 거지 커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커제는 하나를 올려놓든지 두 개를 올려놓든지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본인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박정환 구단이 포인트 올리는 바도 계속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커제는 이 공격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못 얻으면 계속해서 이 지금 중요한 곳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우변 백돌은 좀 시달릴 만한 돌인가요? 아니 여기 지금 씌워서 가네요. 이쪽에 백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살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박정환 구단의 바둑 보시면요, 이 박정환 바둑의 바둑이나 지금 커제 바둑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보십시오 모양. 이게 바늘 하나도 못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단단하네요.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단단하게 둔 다음에 하나 정도 이렇게 타게 하는 건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단 곳만은 그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주위 배석이 약한 곳이 없습니다. 이 커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단하게 두면서 지배 균형도 맞춰놓고 빨리 둬가지고 상대한테 그 시간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장기인데 네. 응시배는 그게 안 먹혀요, 묘하게. 커제 하면은 이 초반전에 이색적인 수들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오늘은 그럴 만한 자리는 없었던 것 같죠? 뭐 70년 전 바둑을 두고 있으니 뭐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게.
이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 4강이나 결승에 올라가서도 좀 이렇게 8강전이나 16강전 같이 좀 편하게 뒀으면 좋겠는데 한 16강전, 8강전 줄 때는 정말 뭐 이 선수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두다가도 네. 또 막상 또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완전 다른 사람 같이 바둑을 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응시배는 여하튼 이 커제와의 대결은 8강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잘 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환 구단이 전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거든요. 좀 사실 이제 거의 뭐 잊어버려도 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사실. 응시배 그때 박정환 구단의 시합을 보지는 못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그 응시배 두기 바로 전에 그때 농심배를 했어요. 농심배를 했는데 우리 그 주장으로 나와서 박정환 구단이 한국팀을 우승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판팅이와의 대결이니까 박정환 구단의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묘하게 그때 상황이 정말 참 묘하게 됐는데요. 같은 곳에서 했어요, 사실은 대회를. 농심배와요. 예, 농심배와요. 대국 장소만 다른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지금 묵는 숙소가 그 그랜드 센트럴 호텔인데 농심배는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시합.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밝았습니다.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8강전 경기 김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김성룡 구단이 이 시작 전에 예상했던 대진이 성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일단 이번엔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사실 이세돌 구단도 강동현 구단과 형제 대결을 펼칩니다만 네. 가장 지금 관심을 모으는 대국은 커제와 우리 박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중국 랭킹 1위 그리고 우리나라 랭킹 1위. 실제로 세계 랭킹도 1, 2위를 다투는 두 선수거든요. 네.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응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떨리고 긴장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한 판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사실 번기 승부로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한 판에 끝나기 때문에 이 한 판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거든요. 두 선수의 이 대결 오늘 결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8강전 대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응창기 기금회가 주최 주관하는 응시배 우승 상금은 40만 달러입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이 주어지는데 보통 이 벌점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초읽기 바둑이 아니고요. 3시간을 다 사용하면 바로 벌점입니다. 네. 두 집을 공제당하는데 워낙 그 시간 초과 20분당 두 집으로 줄어들면서 선수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과 달리 4년 전과 달리 선수들의 그 바둑 두는 속도가 좀 빨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응시룰은 덤이 8점이 주어지는데 이 판빅이 한번 나왔었죠. 네, 뭐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빅인 건데요. 이 빅이 나는 경우에는 흑이 이기는 것으로 네. 판명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룰로 치면은 7집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쥔 선수가 16강전에서는 바로 커제 구단이었는데요. 네, 커제가 참 운도 좋아요. 사실. 네. 네, 역시나 역대 우승자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대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세계 무대를 평정했던 이창호 구단도 우승이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이 응시배 우승은 참 어렵습니다. 네, 뭐 전기 우승자였던 판팅이 구단도 16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제8회 대회 우승을 과연 누가 할지 우승자 맞추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6강 결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웨 선수와 고노린 선수의 대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좀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스웨 선수가 이제 중국 랭킹 2위죠. 그리고 고노리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대결도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8강에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으니까요. 박정환 그리고 커제바둑, 이바둑이 제일 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김지석 탕웨이싱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과 탕웨이싱은 또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결승이었죠.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환 커제는 뭐 우리와 중국 랭킹 1위인 1인자의 대결이니까 또 관심이 모아지고 네.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대결도 사실은 그 최근의 기세로만 본다면 강동윤 구단이 오히려 앞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금 알파고 대전 때문에 온 국민의 그 관심을 받고 있지 최근의 바둑은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예. 오히려 강동윤 구단이 더 성적이 좋다고 봐야죠. 뭐 모든 대국이 다 재밌지만 그래도 빅매치는 한국 랭킹 1위 대 중국 랭킹 1위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중국 룰이다 보니까 더미 7집반 누가 100을 쥐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은 100을 잡기를 원합니다. 네. 덤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그 28강전과 16강전 결과에서만 보더라도 15승 7패로 100을 잡은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그렇다는 뜻은 아무래도 이번 그 8강전도 100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응시룰은 LG배와 마찬가지로 맞춘 쪽에서 흑백 선택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춘 선수는 100을 잡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맞춘 선수가 흑을 잡는 거죠, 자동으로. 네. 하지만 선택권을 가진 이 응시 그 룰에서는 맞춘 선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면 나는 100을 잡겠다, 흑을 잡겠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대국도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돌가리기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시배. 네, 박정환 구단이 연장자죠. 네. 돌을 쥐었고요. 많이 커제가 쥐었습니다. 하나를 올렸어요. 네, 많이 쥐었네요. 지금 20개, 26개입니다, 정확하게. 26개를 네. 쥐었는데 못 맞췄죠? 이렇게 되면 못 맞추면은 박정환 구단이 선택권인데요. 네. 그런데 얘기를 나누지는 의사 않네요. 표현을 안 했다는 것은 자기 쪽에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그냥 네. 100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제 입장에서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박정환 구단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100을 주겠다는 거니까 커제가 자동 흑입니다. 네. 돌가리기 하자마자 커제 구단의 표정이 재밌는데요. 예, 커제 구단은 100으로의 승률은 90%가 넘고요. 흑으로의 승률은 60%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과 100을 쥐는 것에 따라서 그 성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커제 입장에서는 오늘 흑이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팔에는 장신구가 착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경을 쓰진 않았네요. 네. 뭐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경을 안 써도 바둑 두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선수인데요. 약간 뭐 본인이 이제 하다가 또 쓸 수도 있죠. 가지고 다닐 겁니다, 아마. 응시배 8강전 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커제 구단의 대결. 두 선수는 사실 공식 대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두 선수가 많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외인데요.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대국으로 박정환 구단과 연습 바둑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그 연습 바둑 대국량은 100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중국 리그에서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사 간의 서로에 대한 그 정보는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커제 구단의 표정이 재밌네요. 대국할 때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PR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의 프로 선수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 1인 기업이에요. 본인 스스로 기획도 하고 본인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네. 또 바둑도 두고. 그러니까 뭐 거의 1인 기업입니다. 이 선수는. 그리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선수도 최초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세돌 구단을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커제 구단의 나이 때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이제 그 보수적인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이제 바라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만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커제를 바라보는 눈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신감의 뭐 발로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너무 그게 심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커제 구단의 그 자신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아주 그 커제를 열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내에서도 좀 안티가 좀 생겼다 그래요. 네. 바둑붐을 이끄는 데는 아주 커제 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빠른 시간 안에 한국 팬들한테 커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각인시킨 선수도 참 드뭅니다. 오히려 바둑 실력보다 그 입으로 더 이렇게 빨리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뭐 바둑 내용도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무슨 행동을 할까 이런 게 더 관심이 가져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야 조용한데 이제 이기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도 조용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이니까 진 다음에 뭐 딴소리는 못 하겠죠. 2011년도부터 4년간 인터넷 대국수가 4,000판을 넘겼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박정환 구단과 한 판 두고 싶어서 많이 대국 신청을 해도 다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한 판 두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커제나 박정환 선수보다 앞세대,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송아지